안녕, 미래의 언어와 매체의 2단원 단어 오늘 배울 거예요. 외울 것들이 엄청 많이 있어서 뒷페이지를 잠깐 넘겨보시면 84페이지 소단원 개념 학습이 나와 있고요. 85페이지에도 소단원 개념 학습이 나와 있고요. 86페이지 본격적으로 품사의 분류와 활용이 나오는데 오늘 수업은 83, 84,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정리를 할 거예요. 한 방에 갈 수 있지만 파일 2개로 나눠 놓을 거니까 차분하게 연속해서 여러분들은 수강하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2단원 단어예요. 학습 목표는 실제 생활의 바탕으로 품사에 따른 개별 단어의 특성을 탐구한다. 다 필요 없어. 품사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단어의 짜임과 세말의 형성 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국어에 활용합니다. 요거는 요 부분이겠네요. 단어를 단일어, 복합어.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 파생어. 도대체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가 뭔지 찾을 수 있으면 되겠고, 세 번째, 단어의 의미 관계를 탐구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한다. 앞에 두 파트에 의하면 거저먹기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밑에 종이로 고래를 접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잘 설명해 봅시다. 다음,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죠? 볼게요. 품사의 분류와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품사란 뭡니까? 단어들 가운데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들을 묶어서 분류해 놓은 갈래. 같이 묶여 놓았다. 어떻게? 공통된 성질에 따라서. 그러면 그 성질은 무엇으로 따질 수가 있냐? 형태, 기능, 의미. 이것이 바로 공통된 성질에 해당되는 것이다. 형태, 단어의 형태를 특징으로 단어의 형태 변화 여부에 따라서 변하면 가변어, 변하지 않으면 불변어. 어려운 말은 아니죠. 두 번째, 기능에 따라서 도대체 문장 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냐? 몸통의 기능을 한다, 체언.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준다, 관계언. 다른 말을 꾸며줍니다, 수식언. 다른 말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돌아다니고 있어요, 독립언.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합니다. 형태가 변합니다. 활용을 한다, 용언. 의미에 따라서는 개별 단어가 갖는 차별적 의미가 아닌 하나의 품사를 구성하는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 정말 후려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름을 나타낸다, 명사. 명사 대신 쓴다, 대명사.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낸다, 수사.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준다, 조사. 다른 말을 꾸며줍니다, 주로 체언을 꾸며줘요, 관형사. 주로 용언을 꾸며줍니다, 부사. 혼자서 돌아다닙니다, 감탄사. 용언, 활용하는 말, 형태가 변하는 말, 동사, 형용사. 막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위에 나와 있는 기능하고 순서대로 쓰고 있으니까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말을 왼쪽 품사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놓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이 표를 외워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게요. 본문 돌아가기 전에 왼쪽에 나와 있는 것들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용언에 나오는 말이네요. 용언. 문장에서 쓰일 때 용언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합니다.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 어간, 형태가 변하면 어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옆에 용언은 활용합니다.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과 변하는 부분 어미가 있어요. 미치겠네. 여기 밑에다가도 뭐라고 쓸 말들이 더 많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체크. 규칙 활용은요.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지 않는 것. 그럼 당연히 불규칙 활용은 용언을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가 달라지면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어간이 변하기도 하고 어미가 변하기도 하고 어간과 어미가 둘 다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용어는 조금 이따 할 거니까요.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품사의 종류와 특성 볼게요. 체언.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인다. 주로 조사가 결합하며 형태가 변하지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체연, 몸체차죠. 그래서 몸통에 해당됩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생선 좋아해요. 저는 생선구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생선이 하나 있다. 대가리 잘라내고 꼬리 잘라내고 요 몸통만 먹어도 우리 생선구이 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요 몸통에 해당되는 말들. 무슨 말이냐? 하루 종일 얘네들만 가지고도 말을 하려면 할 수가 있다고. 문장에서 가장 중심 성분 주어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 가, 깨서 붙으면 주어지. 목적어는요. 을 붙으면 목적어고 보어는요.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팻말을 보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봅시다. 명사 이름 명자예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보통명사, 고유명사 묶어. 자립명사, 의존명사 묶어. 이렇게 둘이 세트로 다니는 거다. 보통명사, 어떤 속성을 가진 일반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말. 예를 들면 책상, 교실, 선물, 사람 이런 애들. 고유명사는요. 특정한 하나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저는 누구? 록쌤.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립명사는요. 혼자 쓸 수 있는 명사. 대부분의 명사는 자립명사고요. 의존명사는 좀 예외가 있다. 다른 말에 기대어 쓰는 것, 따름, 뿐, 수, 조차, 만큼, 때로, 뭐뭐한지, 차, 공사, 중, 뭐뭐하는 대 이런 애들이 엄청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는 의존명사에 주목을 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다른 말에 기대어 쓴다. and 뭐라고? 항상 관형어에 수식이 필요하다. 요 말도 기억해 두죠. 너 아니에요? 대명사의 이 대자는요, 대신할 대자예요. 명사 대신 씁니다. 명사 대신해서 그것을 가리키는 말. 지시대명사, 손가락으로 가리킬 거예요. 삿대질 할 겁니다. 버르장머리 없이 사람한테 손가락질 하지 않을 거죠? 사람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 이외에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말들을 지시대명사라고 합니다. 수 사이의 수는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서 수량을 나타내면 양수사, 순서를 나타내면 서수사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특히 주의해서 기억해 두셔야 할 말은 뭐다? 주로 조사와 결합한다. 요 말이 포인트가 되고 명사, 대명사, 수사를 다른 품사와 구분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할 거예요. 밑에 용언이고요. 용언, 문장에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다, 요 형태로 꽝 끝날 수 있으면 용언 이렇게 생각합시다. 동사는요,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고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걷다, 부르다, 날다, 빠르다, 깨끗하다, 아름답다 각각 구분하기 너무 쉬운 예가 있지만 뒤에서 설명할 건 미리 할게요. 동사는요, 명령, 진행형, 하자, 청유형을 쓸 수가 있고 형용사는 쓸 수가 없다. 요게 또 포인트가 될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라. 수식어, 다른 말을 꾸며준대요. 관형사는 주로 체언을 꾸며주고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지만 아유 오지랖 넓은 녀석 관형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새 책, 한 사람, 이 요리, 새 책, 한 사람, 이 요리 등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빨리 가다, 저리 가다, 저리 오케이. 뒤에 동사,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외우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관형사는 해석을 할 때 어떤 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말, 부사는
어떻게, 얼마나 에 해당되는 말을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관계어는요, 너 쟤랑 무슨 관계야? 관계라는 말을 쓰려면 적어도 2개가 있어야 되죠.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고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나눈다는데 격조사,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데 도저히 이렇게 넣으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자, 볼게요. 격조사의 종류를 쭉 쓸 거예요. 주격조사, 뭐예요? 내가 붙으면 너 주어다. 목적격 조사, 내가 붙으면 너 목적어다. 관형격 조사, 내가 붙으면 너 관형어다. 부사격 조사, 내가 붙으면 너 부사의 역할을 한다. 호격 조사, 내가 붙으면 너를 부르는 거다. 보격 조사, 내가 붙으면 너 보어에 해당되는 말이다. 서술격 조사, 내가 붙으면 너 서술어가 된다. 각각 이런 아이들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예는 뒷페이지에서 자세히 배우겠지. 보조사, 앞에 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만도까지 등등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뭐라고? 보조사는 격조사 대신 씁니다. 대신 쓴다고 끝이냐? 아니요. 플러스 알파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들, 얘네들을 보조사. 접속조사는요, 2 단어와 구를 같은 자격으로 이루어줍니다. 사과와 배, 고기와 생선, 너랑 나랑 이라고 해서 요 접속조사라고 정체가 밝혀진다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요 말이 중요합니다. 대등 한 개 이어주는 것들. 걔를 접속조사라고 합니다. 시험 포인트로는 뭐가 나올 거냐? 이 접속조사하고 누구하고 비교를 하라? 부사격 조사하고 비교하는 문제들이 어려우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85페이지. 독립은 문장에 쓰인 말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로서 감탄사가 있고요. 느낌, 부름, 응답, 입버릇, 더듬거림 등이 나타납니다. 뭐 요것들을 다른 말로 군말, 군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감탄사는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 다음 단어의 짜임 볼게요. 형태소의 개념과 종류, 일단 뜻은 알고 있어야지. 누구의 뜻을 알자? 형태소. 형태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무슨 말이냐? 괄호해놓고 이렇게 써볼까요? 형태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애들이 있어. 형태소가 변해? 그러면 그 단어의 뜻이 변해. 단어의 뜻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 걔네들을 형태소. 형태소는요, 그 형태의 그 성격에 따라서 혼자 쓸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 혼자 쓰지 못하면 의존 명태소, 실질적인 의미가 있냐,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형식이 없이 문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냐, 형식 형태소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실제 시험 문장은 이렇게 문장을 준 다음에 형태소를 분석하고 자립 형태소 몇 개예요? 의존 형태소 몇 개예요?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각각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문장을 보고서 형태소로 이렇게 잘라 놓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 형태소 어떻게 잘라요? 자, 시뻘건색 기억하세요. 요게 오늘 형태소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문장을 준다? 문장 단위로 끊어 놓으세요. 그 다음 어절 단위로 끊어 놓고, 그러니까 띄어쓰기 부분에 이렇게 쓱 끊어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 조사를 찾아서 끊어 봅시다. 이 있죠. 그 다음에 밑에서 배울, 아직은 안 될 거예요. 단일어 복합어에서 그 개념을 활용해서 어근과 접사를 구별해서 그어 놓으면 됩니다. 비구름, 비 더하기 구름이죠. 끊고, 끼었다는요. 기본형이 끼다잖아요. 끼다, 끼시었다, 끼었다.
없다. 항상 세트로 다니는 애들 아니지. 그러니까 어간과 어미로 끊어준다. 문장 찾아서 끊고 띄어쓰기 단위로 끊고 조사 구분해주고 밑에서 배울 어근 접사 끊어놓고 우리 또 조금 있다가 배울 누구? 어근과 어이구야. 어근이 아니라 동사 형용사를 찾아서 즉 용언을 찾아서 어간과 어미를 구분을 하라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단어는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말, 그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말을 단어라고 하고요. 단어에다가 네모, 단어는 다시 뭐다? 혼자 쓸 수 있는 말, 또는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 그 말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에다가 따로 표시해 놓고 위에다 쓸까요? 뭐라고? 조사. 그래서 여기 조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조사는 혼자 쓰지 못하지만 단어 취급을 해줍니다. 하늘에 구름이 끼었다. 단어로 나누어라. 어절 단위로 끊고 조사만 찾으면 된다. 그러면 또 다시 정리할까요? 형태소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 자, 이 문장에서 단어 찾으세요라고 하면 어절 단위로 끊어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조사만 찾으면 끝. 이렇게입니다. 단어는 어근과 접사로 구분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근과 접사의 뜻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어근, 단어에서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부분,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부분. 그 다음 접사,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뒤에 그냥 친절하게 다 쓸까요? 뒤에 붙어서 그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거나 한정해주는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괄호 열고 자립성 없음. 혼자서는 못 쓰는 애다. 앞에 배웠던 거에 비하면 단어의 의미 관계는 꽤 쉬운 얘기예요. 유의 관계, 비슷한 말,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관계, 그들의 서로를 유의어라고 합니다. 저는 엄격한 의미로 의미가 같거나 이 단어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유의 관계가 아니라 동의 관계라고 했겠지. 동의어는 없어, 유의어는 있어도. 반의 관계, 서로 의미가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관계, 세부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나누지만 그건 또 뒤에서 배울 거고요. 소년, 소녀, 숙녀, 신사. 근데 요 말은 기억해 두고 갑시다. 여러 의미 요소 중 각각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 요소 중 오직 하나만 다르다.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뒤에서 아시게 될 거예요. 상하관계, 위아래가 있나? 2개의 단어 중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하나의 의미를 포함하거나 그러면 포함한다, 상의어.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하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음이의어, 소리는 같지만 의미, 뜻은 다른 단어. 다의어, 하나의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개인 단어. 동음이의어, 말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 사람 신체 일부 배, 먹는 배, 붕, 교통수단 배, 2배, 3배, 4배 할 때도 그 배. 다의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예요? 핸드죠, 핸드. 팔목 끝에 달려있는 부분, 중심적인 의미. 아우, 손이 모자라. 손을 잡았어. 뭐, 그는 나에게 손을 빌려주었어. 이러한 것들. 오, 손을 빌려주는데 잘라서 빌려주면 너무 무섭지 않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힘, 노력 등등의 다른 의미가 됩니다. 확인해야 될 건 단어는 중심적 의미가 먼저 형성이 된 이후에 그 의미가 파생되어서 주변적 의미로 확장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죠.
옆에 나와 있는 쪽지 시험 문제 풀어보시고요. 조금 있다가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한 18분 정도 고생하셨는데 수고하셨고 옆에 쪽지 시험 문제 풀고 5분만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으로 이어서 봐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